여기는 회계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좀 세무이급 과거에 배우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할 거니까 회계할 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 12월 31일 날 그 자동결산 중에서 우리가 법인세가 12월 31일 날 나오잖아요. 괜찮아, 안 들리셔도 12월 31일 날 법인세가 있는데 그때 선납세금이 얼마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를 미지급세금 잡죠. 괜찮아요? 그거를 세무 2급까지 던져줘요. 법인세 등 얼마.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 뭐 우리가 얼마라고 줄 때도 있고 조회해서 입력할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 1급은 법인세를 배우죠, 별도로. 배우니까 법인세법상 세율이 다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를 가끔씩 여러분이 법인세 등 있죠? 그거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율을 곱해가지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항상 세무 2급하고 중복되는 건 똑같이 돼요. 세무 1급은.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좀 대비해 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지금 이 동네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알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내일 또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법인세 구조인데요. 이거 어땠니? 자,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입니다. 라고 좀 외워주세요. 라고 어저께 좀 했었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먼저 출발하죠.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과 같은 걸 가산조정은 더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이라는 차감조정은 빼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소득인, 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구하죠. 여기까지 배우시죠. 여기까지 배우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빼냐면 우리가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빼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2월 결손금 진짜 많이 나와요, 실기에서. 그래서 일단 얘가 별표예요. 2월 결손금은 나올 때마다 꼭 외워야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지어 2월 결손금은 소득세에서도 잘 내요. 아무튼 그건 소득세 가서 할게요. 자,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안 냅니다, 시험에. 그리고 소득공제도 안 내요. 법인세 쪽에서 어렵기 때문에요. 안 내요.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2월 결손이 그러면 뭔지 설명을 드려야죠. 뜻이 뭐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2020 몇 년도로 갈까? 2023년도에 2023년도에요. 각사소득이라고 좀 할게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4억 마이너스 4억이래요. 마이너스 4억. 그럼 이거 단기에 적자난 거죠. 그렇죠? 이 단기에 적자난 거 우리가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기다라고 하면 단기에 이렇게 적자난 4억을 우리가 결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환급을 안 해줍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알죠?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을 안 해줘요. 그럼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2024년 이렇게 차기 이후죠. 차기 이후 2024년도부터다 이 뜻이에요. 2024년도부터 물결 표시. 각사소득이 얼마가 됐냐면 이때 10억이 나온 거예요. 10억. 그러면 10억이 있으면 이거 세금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건 내래요. 양아치잖아요. 맞죠? 적자 볼 때는 미안하신데 뭐 환급 못 해줍니다. 벌었을 때는 어이구 버셨네요. 세금 내셔야 되겠어요. 쓰레기는 아니고 약간 양아치잖아. 이렇게 하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단기에 결손금이 발생했죠. 그럼 단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차기 이후로 2월 시키는 거야. 2월.
차기 이후로 2월 시키면 이제 결손금이 2월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2월 결손금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차기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가 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각사소득 6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럼 얘는 2월 결손금을 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표현을 어디다가 써야지? 그래서 얘를 표현은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2월 결손금을 2월 시킨 걸 빼겠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괜찮죠? 소득 처분 좀 그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소득 처분을 벗어나면 갑자기 어디 이제 천국에 온 것 같아, 갑자기. 소득 처분이 마치 성급 비용 그쪽이랑 분기랑 섞은 것 같거든요, 진짜로. 되시겠어요? 이렇게. 더우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됐죠? 자, 근데 외워주셔야 돼요. 외우실게요. 뭐냐면, 저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습 보면 저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진짜로. 알죠? 근데 이거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소득세도 이거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왠지 여기까지만 놓고 뭐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항상 결손금은 차기 이후에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이 플러스는 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시점의 제한, 2월 되는 연도에 제한이 있어요. 아시죠? 자, 조말할 때 암기해요. 조말할 때 진짜로요.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외우시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이면 그 년도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이전. 포함입니다. 2010년 이후. 그럼 2010년 들어오잖아요. 그럼 2008년 이전 2008년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국말 좀 어렵긴 해. 전하고 이전은 다른 말이죠. 자, 그래서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요, 5년간 2월 되고 이제 2월 되고 그 다음부터는 2월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2월 결손금은 10년간밖에 2월이 안 돼요. 결손금은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월이 됩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98년 이전 결손금은 5년간밖에 2월이 안 된다고 하시죠? 네, 그럼, 예. 그죠,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실기용 설명드릴까요? 이거는 이론용. 이론용. 이론용 패스하시면 안 되는 게 시험 많이 냅니다. 자, 이제 실기. 예. 그래서 보시면,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밑줄도 칠 거니까. 혹시 다 찍으실 분은 카메라 드시면 제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멈춥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해봐서. 다 대부분 폴더블 쓰시네. 대부분 다. 괜찮은가 봐요. 하나 살까? 예전에는 주로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그래가지고 PPT를 아예 그냥 드리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혹시 그 영상 보실 시간 없으시면 찍을 수밖에 없죠. 자, 보시죠. 자, 2008년도에 100원의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00원의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계속 각사업용 소득금이 없대요.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랬다가 우리가 시험 보는 2023년도에 드디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000원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 우리가 총 결손금, 2월 결손금은 300원이죠. 합치면. 우리가 이 2023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1,000원에서 뺄 수 있는 결손금은 어느 년도 거예요?
2000. 그렇죠. 2008년도의 결손금은 5년간 2월이니까 그냥 더하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8년도의 결손금은 2013년도까지밖에 못 빼는 거예요. 5년간만 2월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2023년도 현재는 2월 안 되는 거예요. 못 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근데 201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 쪽에 걸려요? 5년, 10년, 15년 셋 중에. 그렇죠? 10년에 걸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사이잖아요. 맞죠? 2020년도 이후께 15년이니까 201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10 하시면 2023년도까지는 2월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10, 더하기 10자. 그냥 플러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3년도에 발생한 요 결손금 200원 있죠? 얘는 이제 2023년도까지는 2월 되잖아요. 플러스 10 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200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세표준은 8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2013년도를 드는 이유가 있겠죠? 실기용. 왜냐면 우리 2023년도까지 딱 2월 되는 놈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 실기용이에요. 2023년 현재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2013년 이후에 발생한 논들만 뺄 수 있는 거. 이건 실기용입니다. 실기용. 아시죠? 그래서 2012년도까지 발생한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꼭 외워주셔야 되고. 요게 이제 나중에 실기에 두 동네 나오고 두 동네. 아시죠? 꼭이요, 꼭. 되셨죠? 자, 지워요. 믿으실 건데. 좀 완강하신데? 네, 여러분 좀 질문 좀 할게요. 근데 제가 영상 찍는데 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혹시? 제 영상이 그지 같아서? 그렇구나. 몰랐어요. 오케이. 삐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A형입니다, 저.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에이. 선생님 삐지면 난리 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박명수도 A형이에요. 아세요? 박명수 A형이에요, A형. 선생님, 진짜입니다. 진짜 A형이 깜짝 놀랐어요. A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A형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좀 밤에 가서 이불킥 갑니다, 여러분. 가서. 에이! 자, 농담이고,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세율은 요 과세표준에 구해요.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이게 세율이 바뀌었어요. 올해 개정됐습니다. 물론 개정됐다라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 어저께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일급은 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 외워주세요. 자, 세율인데요. 이 세율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진짜 그지같이 바뀌었어요. 그지같이. 뭐냐면 일단 2억 과세표준 2억 이하까지는 9%입니다. 시험에서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맞죠? 주면 괜찮은데 우리는 안 주는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하니까요. 그리고 2억 초과에서 200억 이하까지는 19%입니다. 세율이. 나머지는 내가 세법에 목마르신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모든 세율을 다 씹어먹겠다. 라고 하시면 그렇죠. 난 씹어먹는 걸 좋아한다. 가서 난 자랑하겠다. 가서 난 너 법인세율 외우고 있니? 해가지고 가실 분들은 아셨죠? 제가 여기에 색깔 안 넣은 거 시험에 안 낸다는 얘기예요. 혹시 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시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세율이 좀 웃기죠. 갑자기 9% 19%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1% 내려갔어요. 1%씩. 예, 그 민주당이랑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예, 민주당이랑 어디지? 국민의힘 맞죠? 국민의힘 싸웠어. 그래서 국민의힘은 약간 법인 위하는 쪽이죠. 법인. 맞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 3% 내리자. 우리 그런 법인들이 좀 세금을 덜 내야 되니까. 그죠? 요즘 고생하지 않니? 근데 민주당 아니다. 서민들이 고생한다. 그죠? 왜 서민들 고생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거 서민한테 거둘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인하 금지도 안 된다. 서로 싸웠어. 계속 싸웠어요. 싸웠다가 극적으로 합의 왔어요. 1%씩 뭐 하는 거야 진짜. 자, 악수 이렇게 해가지고 1%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 갑자기. 그냥 10% 20%가 낫지. 그죠? 이게 진짜 승질나요 갑자기요. 꼭 외워주시는 거예요. 안 줄 때 있거든요. 네, 다 1% 줄인 거예요. 원래 10% 이렇게.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로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세법 하시면 제일 짜증나는 게 개정될 때마다 맨날 저도 이제 이제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맨날 개정세법 검색하고 다녀요. 그리고 개정할 때 이거 뭐 봐야 돼요? 뉴스 보고 아는 건가요? 뉴스 보고 아시는 건 아니고 그걸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저는 그 세무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별도 사이트 맨날 개정세법 풀이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가서 봅니다 저는. 근데 우리 시험에 주로 영향 주는 것만 저는 추려서 되셨죠? 이렇게 꼭 제발 좀 외워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요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세액 감면, 세액공제 빼고요. 이거는 나중엔 중요하지만 지금은 설명 안 할 거고. 여기에서 가산세 더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세는 조기 부가가치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세무 1급은. 그죠? 여러분들 가산세 때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세무 1급은 가산세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의 냅니다, 무조건. 가산세를. 어떻게든 떨궈야 돼요. 우리나라 시험은. 맞죠? 정말 지독하게. 아닙니다. 갑자기 승질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때 법인세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제 내가 총 부담할 세액이 나와요. 이 총 부담할 세액이 우리 회계에서 개정 과목 있죠? 회계에서의 개정 과목으로 따지면 얘가 법인세 비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개정 과목 할 때 법인세 비용으로 해요? 법인세 등으로 해요? 법인세 등이라고 하죠? 맞죠? 그럼 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왜 법인세 등이라고 할까요? 법인세 내면서 뭐까지 내니까? 그렇죠. 지방소득세 내야 돼요. 항상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세금의 다시 10%를 지방소득세 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자, 요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잠깐만, 그럼 여기, 법인세 비용에다가, 제가 지금 적는 건 틀린 겁니다. 법인세 비용에다가 10%를 곱한 게 지방소득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엄밀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우리가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가산세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법인세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그냥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감면 공제 같은 거 없어요. 가산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있죠. 여기다 적을게요. 지방소득세는요. 이게 어렵게 그지같이 되면 이렇게 내요. 산출세액이 10%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할게요. 법인세 산출세액이 10%입니다. 이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되세요? 다 다행이네.
안 적어도 되죠? 그러면 적을 준비 지금 했거든요. 시험에 더럽게 내면 세액 감면 공제는 난리 나요. 여기가 없으면 서로 간에 회피한 거고. 왜냐면 여기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이러면 가산세나 이런 것들 내면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내지만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있으면 총 부담세액하고 산출세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10%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출세액하고 세액 감면 공제가 없으면 둘이 같기 때문에 10% 곱하셔도 돼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외워주시길. 근데 우리가 기중에 여러분들 원천징수 당하죠.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나는 원천 당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법인은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잠깐 배우셨지만 중간연합이라는 걸 합니다. 상반기 세금 먼저 내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걸 기납부세액이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기존에 납부한 세액. 요게 대표적인 게 요놈들이에요. 여기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는 시험에 안 냅니다요. 수시부과는 그냥 탈세 혐의 있는 놈들은 그냥 수시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수시 막 때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중간예납, 원천징수 이거 나오면 어차피 선납세금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건 뭐 우리 회계 1급 때부터 뭐 중간연합세액, 이자수익, 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 이렇게 주니까 요게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차가감 납부세액이다라고 합니다. 차가. 그렇죠. 이 차가감 납부세액이 어떤 개념이냐면 미지급 세금.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내야 될 거. 요게 미지급 세금 개념이에요. 이렇게 꼭 제발 좀 외워주실게요. 정 힘드시면 그래 이 점 날리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안 내고 세무 2급처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인세 등이 얼마인게 줄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밑줄 치러 가죠,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아이고. 336페이지 336페이지 336입니다. 336 자, 336페이지에 가로 2번 2월 결손금의 공제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별표점. 가로 2번 2월 결손금의 공제 시험에 많이 내요, 진짜로. 두 군데에서 냅니다, 실기. 근데 그 두 군데의 실기가 다 잘 낸 애들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좀 치시죠.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공제. 선택공제 아니에요. 강제 이건 강제. 15년간이 원칙이다라는 건 2020년도 이후에요. 그래서 다시 아래 표 있죠. 결손금의 공제기간이란 표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그 중간표 거기 밑줄 2009년부터 2019년에 밑줄 치시고 표 보이세요? 중간표? 2009년부터 2019년 밑줄이고 자 10년의 밑줄 그러니까 이 말은 2009년부터 2019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됨 이 말입니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08년 이전에 밑줄 치시고 자 얘는 5년의 밑줄입니다. 5년. 왜냐면 말문제 돼요. 저 말문제 안 내면 제가 밑줄 안 치겠는데 이거 소득세에서 냅니다. 소득세 똑같거든요. 알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소득세도 대비할 겸.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341페이지 자
자, 34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1번 산출세액 보이세요? 자, 산출세액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자, 법인세 세율 있죠? 거기에서 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제목의 밑줄 2억 원 이하. 그리고 오른쪽에 9%의 밑줄 9%. 그러니까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밑줄 두 번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밑줄 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로 안에 과세표준 빼기 2억 원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밑줄 과세표준 빼기 2억 원 거기다 적어주세요. 한국말로 다 한국말이지. 한국말로요. 적어주세요. 2억 초과분이라서 2억 초과분. 2억 초과분. 과세표준이라고요? 아니 과세표준 빼기 2억까지. 과세표준 빼기 2억 원까지 밑줄 치시고 방금 밑줄 친 거에다 2억 초과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리고 밑줄 곱하기 19%. 자, 그럼 제가 왜 밑줄 쳤냐면 가끔씩 이거 이런 오해를 하셔가지고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보실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자, A는요. A는 과세표준이 2억이래요. 그럼 2억이면 우리가 세율 곱하잖아. 세율 9%죠. 그럼 9%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잠깐만요. 얘가 1,800 죄송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시겠다. 얼마 나오냐면 1,800만 원 나와요. 알죠? 산출세액이요. 산출세액이 1,800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B가요. 과세표준이 2억 얼마라고 해요? 100원이에요, 100원. 이거 100원? 둘은 과표가 1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러분, 2억 100원이면 2억 초과하니까 19%.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19%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얼마 내야 되냐면 거의 3,800원 내야 돼요. 벌어들인 건 100원 차이밖에 안 내는데 세금은 2배를 더 냅니다. 말이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냐면 2억까지는 9%고 여기에 우리가 2억 초과하는 게 100원이죠. 100원에 대해서 19%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문턱효과. 요 2억까지 문턱까지는 9%. 여기 넘어서는 분만 19%. 실제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양아치도 아니고. 그렇죠. 불쌍하잖아, 많이. B가.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1,800만 원은 그냥 2억 곱하기 9% 한꺼번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1,8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19%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